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에서 자녀 양육은 주로 어미가 주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자 무리에서 암사자는 새끼들을 먹이고 보호하며 사냥을 통해 무리를 부양합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생아는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을 어미에게 의존합니다. 모유수유, 지속적인 보살핌, 감정적 유대감 형성 등과 같은 모든 활동에서 말이죠. 반면에 아버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 종에서는 아버지가 새끼를 돌보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덜 본능적이고 상대적으로 선택적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모성애는 부성애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서 평소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한 이유를 유전자의 자기복제 확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성애의 확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를 인지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비유합니다. 유전자는 자신의 복제물을 더 많이 오래 생존하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인 존재이고,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개체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생존 기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계의 행동은 오로지 유전자의 복제물을 생존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킨스는 유전자를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특정 DNA 조각의 모든 복사본들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의 장소인 몸의 프로그램을 짜넣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유전자의 풀 속에 그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다수의 다른 개체대에 동시에 존재하는 분산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자신이 만든 생존 기계가 자기 복제본이 만든 또 다른 생존 기계를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세팅된 유전자들이 더 많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개체 A가 개체 B를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작동하며 A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유전자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생존시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여 이익이 더 크다면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전자가 자기의 사본을 어떻게 복제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는 몸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질 때 감수분열이라는 것을 통해 염색체가 23개인 세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가 수정을 통해 상대방의 생식세포와 결합하여 새로운 염색체 46개를 가진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염색체와 같은 크기의 유전 단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마와 아빠의 몸속에 있는 유전 단위는 자신의 복제물이 50%의 확률로 자녀의 몸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50%로 감수분열한 후 합쳐졌으니 둘 모두 자녀의 몸속에 유전자의 복제물이 포함되었을 확률이 50%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2분의 1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확률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입니다. 할아버지와 나, 그리고 할머니와 나의 확률은 4분의 1, 부모의 형제들과 나의 확률 또한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사촌간은 8분의 1이며 6촌은 32분의 1, 8촌은 128분의 1인 것입니다. 8촌 간의 유전자 사본을 공유할 확률은 지나가는 행인 간의 확률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사본을 공유할 확률은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이나 2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갓난아기인 동생이 고아가 되면 형제들은 이 어린 동생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열심히 돌봐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계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이타적 행동이 더 자주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연도뿐만 아니라 확실성의 지수도 함께 고려되도록 세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서 실제로 많은 개체들은 누가 자기의 형제이고 누가 사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근연도 계산을 빠르게 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연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실성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유전적으로 형제자매 관계보다 더 가깝지는 않으나 그 확실성은 훨씬 높습니다. 보통 누가 자신의 형제인가 보다 누가 자기의 새끼인가가 훨씬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신인가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이죠. 혈연 선택된 이타주의를 악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회만 엿보는 개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생존 기계는 자기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진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늘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에서 어미는 자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만 아비는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비는 어미만큼 육아에 열중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에 비해 자기 손자일 가능성이 더 확실하므로 친할머니보다 강한 이타주의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통이 매우 흔한 사회에서는 외삼촌이 아버지보다 더 이타적일 것입니다. 외삼촌 쪽이 그 아이와의 근연도에 대해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체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가급적 계산에 넣어야 하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전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에 대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유전자의 4분의 1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자의 기대 수명이 더 길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유전자 쪽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유전자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근연도가 먼 젊은이를 도울 때의 순이익이 근연도가 가까운 노인을 도울 때의 순이익보다 많은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전자는 수혜를 받는 개체의 순이익에 근연도를 곱하고 기대 수명 등과 같은 가중치를 곱했을 때의 결과가 감수해야 할 위험보다 크다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개체를 프로그램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연도, 즉 유전자 공유 확률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공유 확률이라는 것은 실제 근연도에 늘 우선하도록 세팅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몸이 마치 이와 같은 계산을 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로 유전자풀이 채워진 것입니다. 생명체의 몸은 지금까지 생존해온 유전자가 프로그램한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해온 유전자는 과거에 그 종이 살아왔던 환경의 평균적 특징이 되는 조건들 속에서 생존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손익의 추산은 인간이 결정할 때처럼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경험은 유전자의 경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유전자가 살아남은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터무니없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추산은 쓸만한 것이고 생존기계는 평균적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기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유전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유전자는 번식을 통해 다른 개체로 복제된 자기의 복사본들을 더 오래 살아남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개체가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복사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개체, 즉 어머니와 자식 등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행동이 더 많이 목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